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빅커리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박상배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독서 경영 쪽에 오랫동안 실전 경험이 많이 있고, 여기 책 속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독서를 직접 몸소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0여 개의 기업과 관공서, 사회단체 등을 컨설팅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쓴 그런 책이거든요. 책 속의 내용에 이제 직접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여기 전체적인 큰 라인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빅커리어가 필요하다면, 근데 빅커리어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일의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학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뭔가 배움의 시기, 이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의업,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기. 그 다음 3단계 근업은 업무의 밀도를 높이는 시기. 그 다음에 4단계는 전업은 지금까지 이제 공들였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에 공유하는 시기. 이 내용이 또 이제 바로 옆에 29페이지에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을 학업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고 이런 시기를 1세부터 한 30세, 그리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이런 것을 30에서 50세, 그리고 뭔가 뿌리를 착 내리는 그런 시기를 50에서 70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71세부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는 뭔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큰 그림을 한번 그냥 단편적인 어떤 그런 것에 몰입도 하면서 뭔가 큰 그림을 한번 쭉 로드맵을 한번 큰 커리어를 한번 설계를 해봐라. 핵심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런 것을 할 때 의식 수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의식 수준을 뭔가를 수치화해가지고 평가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의식 수준에 있는지를 이제 포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슬픔이나 두려움 이런 쪽에 있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용기나 자존심 그런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뭔가 사랑, 그 다음에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평화, 깨달음 이런 수준에 있는지.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뭔가 용기가 있고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성의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이 어떤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의식 수준이 높은 것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박상배 그 작가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안경점을 운영했거든요. 안경점 운영하다가 너무 이제 책에 꽂혀가지고 책을 뭔가 공부하고 몰입하다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책을 통해서 뭔가 업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작가님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강의도 하면서 강의를 하든 작가님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영업이라는 것은 또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일즈라는 건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와야 내가 강의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시도했던 게 뭐냐면 영업에 관련된 책을 10권을 탐독하고 그 책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속에서 공통점 2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만에 반가운 벗을 만나듯이 만나라. 새로운 사람들,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만에 반가운 벗을 만나듯이 만나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잘 아는 영역으로 뭔가 이렇게 불러들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안경점을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안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 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 이렇게 안경에 대해서 코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소통을 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고객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역 중에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말할 적이 있는 분야, 그런 부분이 뭔지 알면, 꼭 강의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하는 분야, 응? 그 잘하는 영역이 어떤 건지 하고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도 주고 코칭도 해드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 그런 얘기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속도는 알면 열매다. 잎사귀나 줄기가 아니다. 뭔가 이해와 깊이라는 잎사귀와 줄기가 잘 자라야 열매가 열린다.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며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과도 좋아진다. 그 말은 이 작가님의 말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뭔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뭔가 인사이트도 주고 영감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빅커리어를 할 때 뭔가를 쭉 전개할 때 실은 뭔가 성과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어떤 내는 뭔가 루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킹핀을 알아차리는 거다. 아니면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큰 그림 있잖아요. 큰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뭔가 어딘가에 몰입해갖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뭔가를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대로 알면 뭔가 생각하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 알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가 알면 저절로 향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에 뭔가 변화를 줌으로써 생각을 확장시켜야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생각의 어떤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생각에 어떤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변화를 주게 하는 그런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되어 한번 살아보기. 이걸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유길문인데 유재석처럼 뭐 하루를 살아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어떤 그런 강사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든가 아니면 또 예를 들면 뭔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를 해서 이제 그런 걸 뭔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존에 내가 알면 뭔가 루틴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변신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걸 계기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약에 매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빅커리어를 이렇게 쭉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도 이제 하나하나 어떤 그런 작은 성공을 성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분이 작가님이 가장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5633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8주가 56일인데 8주 56일 동안 매일 33번씩 목표를 쓰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뇌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는 김승우 회장이 예를 들면 뭐 생각의 비밀이랄지 어떤 그분의 책 속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100일 동안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매일 100번 이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100번 이상 쓰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 85633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면 두 달 동안 한번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집중해보자 하면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의 성과로 인해서 또다시 예를 들면 새로운 것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기획할 수 있고 또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의 85633의 프로젝트의 효과는 뭐냐면 뭔가 생각의 끈, 그 다음에 실행의 끈, 그 다음에 성과의 끈, 이것을 내가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면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 대해서 알면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면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현장 속에 답이 있다. 현장에는 저마다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현장에서 내가 배운 지식을 현장에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알면 직접 맞닥뜨려 가지고 알면 거기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는 현장에 있는 CEO나 리더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록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면 그냥 내가 듣기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현장을 강화하는 1대1, 111 법칙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에 1시간 방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중 일을 한다. 하루에 한 번 어제와 다른 일을 시도한다. 하루 한 사람의 요구를 해결한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를 알면 뭔가 계속 열면 피드백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이건 어디 뭐 이렇게 손자병법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현장이란 뭐냐 알면 나의 현장은 어디 있냐 그리고 나의 일태를 재정의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사이트는 그 CEO나 리더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메모. 그리고 기록하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하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뭔가 개발하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게 결국에는 내 빅커리어가 되는 거다.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쪽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브랜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빅커리어라는 책이 너무나도 유용한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